자, 이번 영상에서는 복합체를 모델링하는 것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체라고 하면 층이 이렇게 1층, 2층, 3층 여러 개의 레이어로 되어 있는 플레이트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여러 층으로 구성된 거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간단하게 3차원으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번 영상에서 볼 컨벤셔널 쉘을 이용해서 컴파짓 레이업을 쌓아서 쉘 문제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리드 모델링을 한 다음에 이 솔리드 모델링에 쉘 특성을 입히는 컨티뉴um 쉘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을 텐데요. 두 번째에 해당되는 컴파짓 레이업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층은 0.1t, 2층은 0.2t, 3층은 0.1t라는 두께를 사용을 할 거고요. 모듈러스는 가운데 층이 가장 큰 값인 20기가를 갖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서리에 픽스드 바운더리 컨디션을 주고 나머지는 프리한 조건에서 열팽창 문제로 문제를 풀 건데요. 먼저 1층은 100ppm, 그 다음에 2층은 마이너스 100ppm, 3층은 110ppm을 부여를 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임의의 온도 델타 T를 100도를 주게 되면 가운데 층은 수축을 할 테고, 그렇죠. 그 다음에 위층과 바닥층과 제일 위층은 팽창을 할 겁니다. 따라서 이 가운데 층은 위층에서의 팽창 때문에 텐사일 스트레스를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바닥면과 상면은 이 가운데에서 20기가라는 굉장히 큰 스티프니스를 가지고 수출하기 때문에 압축 응력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레이어 1은 100ppm을 썼고 레이어 3은 110ppm을 했기 때문에 열팽창 계수 측면에서 3층에 해당되는 게 더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여기가. 따라서 이 문제를 풀면 위층이 더 많이 늘어나고 제일 아래층인 플라이 원 앵글이 조금 다소 작게 늘어나서 위로 볼록인 형태의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모델링을 하는 걸 한번 볼까요? 워낙 간단한 모델이어서 제가 미리 여러 가지 케이스의 문제를 모델링하고 문제를 풀었는데요. 어떤 옵션들을 설정을 하는지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운드 컨디션은 모퉁이에 모든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픽스드인 픽스드 포인트를 줬고요. 그 다음에 온도 분포는 델타 T를 제가 100도로 줬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제가 물성을 입력을 할 때 별도로 이니셜 템퍼러처를 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즉 일라스틱 모듈러스랑 그다음 포화송 레이쇼를 부여를 하고 서멀 익스펜션에서 제가 레퍼런스 템퍼러처를 따로 25도로 부여하지 않고 그냥 디폴트로 0으로 놨기 때문에 프리디파인 필드에서의 온도를 제가 100도를 주는 거가 결국은 델타 T 100도를 부여한 거랑 똑같겠죠. 그래서 열팽창 문제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모델링은 어떻게 될 거냐? 자, 파트를 생성을 할 때 기본적으로 3D의 디폼을 쉘을 선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5x10을 우리가 그리고요. 그 다음에 컴파짓 레이어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이 파트에서 컴파짓 레이어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어떻게 생성하냐면요. 컴파짓 레이어를 하면 컴파짓 레이어의 플라이 레이어 층, 즉 복합체 층을 몇 층으로 만드는지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컨벤셔널, 컨티뉴움, 솔리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두 번째가 컨벤셔널 쉘을 사용할 거고 세 번째가 솔리드 모델링을 이용한 컨티뉴움 쉘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번에 컨벤셔널 쉘을 선택해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제가 레이업 2로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해당되는 리즌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네, 해당되는 선택을 했죠. 그 다음에 머티리얼은 네,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머티리얼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의로
두께를 측정할 수가 두께를 입력할 수가 있는데 0.1, 0.2, 0.3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로테이션 앵글 플라이 층이 있으니까 이게 등방성이 아니라 이방성을 가지고 그 이방성의 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45도를 가질 수도 있고 0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미리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렇게 한 플레이트에 대해서 3개의 레이어를 만들었고 리즈는 동일한 영역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머티리얼, 그 다음에 thickness, 그 다음에 로테이션 앵글은 제가 디폴트로 0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레이어에 대해서 인티그레이션 포인트를 3으로 할 수도 있고 뭐 5개 정도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티그레이션 포인트도 디폴트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디폴트로 선택되어 있는 컴포짓 레이어가 바텀면과 탑면이 잘 설정되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퀘리에서 플레이 스택 플롯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면 select 이렇게 아바쿠스에서 자동으로 보여줍니다. 즉 제일 바닥면이 플러스 Z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일 바닥면이 플라이 1, 그 다음에 제일 상층이 플라이 3고요. 그 다음에 두께 정보까지는 보여주고 있죠.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에 있는 거가 바로 제일 바닥면에 놓이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임의로 바꿀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요거를 순서를 바꿀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OK를 누르면 네, 플라이가 순서가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이층 각 레이어가 여러 가지 있고 여러 가지 적층 구조의 조합으로 될 때는 요거를 통해서 컴포짓 레이업이라는 요 창의 옵션을 이용해서 쉽게 우리가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머티리얼은 아까 봤지만 영수 모듈러스 외에 우리 서머 문제를 풀 거니까 서머 익스펜션 코에피션트를 입력을 했죠. 자, 그리고 문제를 풀 때 필드 아웃 리퀘스트를 디폴트로 보면 원래 이게 디폴트로 홀 모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컴포짓 레이업으로 선택을 해야만이, 그리고 디폴트로 미들만 클릭이 되는데요. 탑과 바텀까지 선택을 하게 되면 각 층마다, 즉 플라이 1, 플라이 2, 플라이 3마다 탑면, 미들면, 바텀면에서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인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바운더리 컨디션, 프리디파인은 다 설명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스텝은 별게 없습니다. 동일한 스텝으로 일반적인 형태로 지정을 했고요. 이제 메쉬를 할 때는 당연히 모델이 쉘 모델이겠죠. 볼까요? 네, 쉘 모델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를 풀면 제가 B쉘 1이라는 거를 컴포짓 문제를 풀었는데요. B쉘 1. 자, B쉘 1을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티뉴스로 볼 거고, 옵션에 메시를 없애고요. 좀 부드럽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 리셋을 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컴포짓 레이어니까 보고 싶은 층을 고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고르냐면 리절트에 가서 필드 아웃풋을 선택을 하면 두 가지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섹션 포인트를 보고, 자, 제가 요 SNENG라는 프릭션을 한번 클릭을 해보면요, 저희가 층을 세 가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1층에 있는 fly 1의 값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ly 2도 선택할 수가 있죠. 미들, 탑 서피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셀렉션 메소드에서 캐테고리 대신에 fly를 선택을 하면 먼저 밑 서피스의 스트레스 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fly 1을 지금 하면 fly 1, fly 2, fly 3. 우리 fly 3가 제일 탑면이었죠. 그 탑면에서의 탑을 선택하면 우리 모델에서의 최상면의 스트레스를 읽게 될 겁니다. 그러면 탑모스트를 우리가 읽어보면 되겠죠. 자, 요 값이 바로 최상단면의 폼 미세스의 스트레스 값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S11 한 방향으로 읽어보고요. 그러면 두께 방향으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가운데 층은 텐사일을 못 보고 위아래 층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컴프레시브 스트레스가 생길 거라고 했는데요. 한번 두께 방향으로 스트레스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보겠습니다. 두께 방향으로 볼 때 크리에이티브 XY 데이터에서 thickness를 선택한다면 컨티뉴를 하고, 자, S11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엘러먼트를 선택해야 되겠죠. 임의의 엘러먼트 하나를 선택을 하고요. 플러스를 해보면요. 네, 제가 지금 X1 방향으로 스트레인하고 X1 방향으로의 스트레스를 같이 플러스를 해서 두 가지가 나왔네요. 제가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나왔죠. 자, 그래서 보면 스트레인은 두께 방향으로, 즉 두께가 여기가 바닥면이고 저희가 0.1t, 0.2t, 0.1t를 선택을 했죠. 자, 이 두께 방향으로 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쉘 거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두께 방향으로는 스트레인은 리니어한 스트레인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스트레스는 각 층에 부여된 스티프니스에 따라가니까요. 자, 잠시 다시 보면 1층은 10기가, 2층은 20기가, 3층은 10기가로 문제를 풀었죠. 그래서 스트레인이 이렇게 리니어하게 하더라도 실제로 걸리는 스트레스는 중앙값이 좀 더 큰 값이 걸리고 상하 값이 더 작게 걸릴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가운데 층은 수축을 했고 위층과 아래층은 팽창을 하려고 했는데 가운데 층의 수축에 의해서 좀 더 큰 값으로 컴파짓 쉘을 이용하면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디스플레이스먼트 정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스먼트 정보가 나오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동일한 B쉘1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면 B쉘 A쉘1이라고 문제를 풀었는데 모든 모델링은 동일하고 다만 필드 아웃풋 리퀘스트에서 아까 컴파짓 레이업을 선택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거 대신에 홀 모델, 즉 디폴트로 놔두고 문제를 풀면 A 쉘 1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 결과를 한번 볼까요? 제가 이미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선택을 해놨죠. 자, 일단 먼저 위로 볼록한 결과를 도출했고요. 결과를 스트레스도 구할 수 있고 디스플레이스먼트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스트레스를 보면 뭐가 달라진 게 있을까요? 자, 리절트의 필드 아웃풋에 섹션 포인트를 보면 자, 세 개의 레이어를 지정을 했지만 결국은 탑층과 바텀층 두 가지밖에 결과를 나오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플라이 앵글을 보면
자, 플라이 1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네, 플라이 1에 대해서는 밑 서피스, 탑 서피스, 플랫이 되고 있죠. 플라이 2를 선택을 하면 네, 결과가 available 하지 않다라고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디폴트로 홀 모델을 풀어서 문제를 볼 수가 있는데 다만 그럴 경우에는 플라이 모든 층에 스트레인이나 스트레스 정보가 나오지가 않게 되고 반대로 원래 정상적으로 문제를 풀게 되면 스트레스나 스트레인 결과는 나오는데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나오지 않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컨벤셔널 쉘의 컴파짓 레이업을 이용한 복합재 모델링을 봤는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층으로 구성된 매우 얇은 플레이트 형태의 구조물을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사실 3D 엘러먼트로 하나하나 상세하게 모델링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메쉬가 필요해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굉장히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 컴파짓 쉘로 문제를 접근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정확할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모델링 부분만 같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